엄마 아빠 못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 시사님까지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어디 병원에 가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특별한 곳에서 촬영을 합니다.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필수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체력이죠. 선생님? 네. 괜찮으시죠? 네. 네, 그 체력에 대해서 오늘 이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제가 다니고 있는 필라테스 센터입니다. 그리고 여기 선생님은 이제 저를 사람 만들어주신 우리 필라테스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운동전문가 장지은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아들이 한 만 2돌 정도 됐을 때 운동을 하러 왔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약간 막 목 디스크도 진짜 심하고, 그 진료를 하면서 계속 막 목도 아프고 막 어깨도 아프고 막 이래가지고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좀 건강해져야 되겠다 해가지고 찾아왔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받아주셨죠. 그때 제 상태가 어땠나요, 선생님? 그때는 엉망이었죠. 가동 범위도 전혀 안 나오고 체형이 많이 무너져 있어서 여기저기 통증이 좀 많은 상태였죠. 임신 전에는 그래도 좀 운동도 꽤 오래 했었고, 그래도 근력은 좀 있는 편이었거든요. 그래도 좀 자신 있는 편이었는데, 임신 10개월이랑 출산하고 한 1년 반 정도를 운동을 아예 안 하니까 몸이 완전 바뀌었더라고요. 많이 바뀌죠. 1년 반만 운동 안 해도 거의 초기화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제가 좀 변했죠, 그래도 선생님. 많이 변했죠. 지금은 어디 운동하는지를 알고 운동을 하고 있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이제 어디 가서 필라테스 몇 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됐죠. 네네네. 그래서 오늘 저 같은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다 이제 육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거나 임신 중이시거나 아니면 이제 출산을 하신 분들이어가지고 저의 예전처럼 이제 몸이 많이 망가지고 근력도 없고 막 이러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출산하신 분들을 위한 재활 필라테스, 두 번째로는 기초 체력을 위한 스트레칭이랑 기본 운동, 요거 두 개를 준비해 봤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우선 이제 여기가 필라테스 센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재활 필라테스를 오늘 해볼 건데, 필라테스가 어떤 운동이죠? 원래 필라테스라는 운동 자체가 처음에는 이름이 필라테스가 아니었어요. 컨트롤로지라는 운동이었는데 말 그대로 몸을 조절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재활 운동. 원래는 남성분들 재활 치료 운동으로 만들어진 운동이에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 운동을 만든 사람의 이름이 조세 필라테스예요. 아. 그래서 이 필라테스가 죽고 나서 이 운동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름을 필라테스라고 바꾸게 된 거고요. 그렇군요. 제1차 세계대전 때 수용소 사람들을, 환자들을 운동시키는 운동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지금은 거의 여성 운동으로 좀 인식이 되어 있는 것 맞아, 같은데 맞아. 원래는 남자분들이 하면 더 좋은 운동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필라테스라고 딱 하면 이게 근육 운동 아니면 네. 이제 코어 운동 네. 이런 이제 느낌이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분들한테 필라테스가 좀 더 적합하고 어떤 분들한테는 좀 안 맞나요? 요즘에는 병원에 가서 어디가 아파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필라테스를 한번 해보세요 하고 추천을 해주는 정도의 운동이 되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내가 체형 불균형으로 인해서 통증이 생겼거나 아니면 자세가 너무 안 좋아서 거북목, 뭐 허리 뭐 이런 데 쪽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필라테스를 조금 해보시면 3-4개월 안에도 많이 완화가 되는 걸 느껴지실 수 있으실 거고요. 안 맞는 사람은 사실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보디빌더처럼 근육을 크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메인 운동으로 하기에 적합한 운동은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필라테스 하면은 막 근육 운동이니까 근육이 커질까봐 막 예전에는 안 하려고 하시는 여자분들이 네, 계셨는데 맞아요. 지금은 네. 그런 인식은 없어진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어. 뭐 바디빌더를 원하시는 분들은 헬스장에서 근육을 수축하면서 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필라테스는 근육을 신장성 근력 운동을 사용을 해요. 좀 길어질 수 있게끔. 그래서 조금 더 가늘고 길게 잔근육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잘 맞을 수 있죠. 근데 선생님은 네. 헬라테스잖아요. 네, 저는 헬스를 굉장히 좋아해요. 헬라테스가 저한테. 네. 보통 헬스장에서 큰 근육 위주의 운동을 하잖아요. 네네. 필라테스는 굉장히 심부 근육들을 작은 근육들의 운동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두 가지 다 합니다. 아, 네. 네. 근데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서 내 몸의 근육들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게 해준다는 말이 그게 딱 되게 와닿았는데, 네. 그냥 우리가 보통 단체 필라테스나 요가를 할 때 뭐
무슨 근 움직이세요, 뭐 다리에 뭐 어디를 움직이세요 하면은 사실 그거에 힘을 주는 법을 잘 모르잖아요. 네, 맞아요. 어디에 네. 힘을 줘야 될지 잘 몰라서 불필요한데 막 힘을 주게 네, 되고 맞아요. 그래서 다리 운동하는데 막 어깨가 올라가 있고 네, 막. 맞아요. 네. 근데 이제 필라테스를 하면서 각각의 근육들을 원하는 부위에 힘을 좀 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느 부분의 근육을 사용하지 않고 하는 불균형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서 그걸 깨워주는 데는 필라테스가 되게 좋아요. 아, 네네. 우리가 재활 필라테스를 먼저 해볼 건데 이제 3가지로 나눠서 준비를 했죠. 첫 번째는 목 통증, 네. 두 번째 허리 통증, 그다음에 세 번째는 손목 통증. 네. 왜 그 3가지가 중요한가? 이제 육아를 할 때 보통 애를 이렇게 앉잖아요. 네. 손목을 진짜 많이 써요. 네, 그쵸. 손목을 많이 쓰니까 이 한 손으로 얘를 받쳐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수유할 때도 제일 처음에 수유할 때 진짜 손목을 많이 써요, 여기를.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수유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기저귀 갈 때나 할 때도 다 이렇게 애를 이렇게 들고 하니까. 보통 육아하시게 될 때뿐만이 아니라 요즘 일상생활 자체에 모든 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죠. 맞아요. 네. 거북목이 굉장히 심하셨었죠. 지금도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네네.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많이 좋아지신 상태여가지고 어쨌든 목 통증을 먼저 잡은 건 허리가 안 좋고 엉덩이가 안 좋아도 결국엔 종착지는 목이에요. 1층이 목이라고 쳤을 때 밑에서 무너져도 통증은 어차피 목에서 와요. 그래서 항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육아를 하다가 와가지고 가장 아파요라고 말하는 부분이 목이에요. 아, 목, 어깨. 맞아. 그럼 대부분이 다 이렇게 오시죠. 그리고 목이 여기 완전 이렇게 네네, 세모나게 되시는 탁해지고 분들도 막 있고. 진짜 네.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거 너무 슬펐던 것 같아요. 네, 그러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나중에는 진짜 이만해진다고 저한테 네. 엄청 겁주셨었어. 여기에 버섯을 하나 달고 오셨었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쨌든 아이를 한 손으로 안게 되잖아요. 그럼 몸을 분명히 틀어서 이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허리 통증은 무조건 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바닥에서 주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 때문에. 네. 그럼 지금 저희 자세도 좋은 자세는 아니지만 양반 자세를 하거나 혹은 다리를 이렇게 해놓고 계시는 좌식 생활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허리가 더 많이 틀어지고 불균형이 많이 생기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일단 가능하다면 양반 다리는 피해 주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앉아야 돼요? 바닥에 앉아 계실 때는 뻗고 앉아 계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근데 해보셔도 되겠지만 다리를 뻗고 허리를 펴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육아하시는 분들 중에선 더더욱 없으실 거예요. 앉으면 바로 이렇게 무너지셔서 너무 힘든 상태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앉게 되면 보통 양반 다리나 뭐 다리를 꼬고 있는 자세를 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허리, 골반, 목까지 통증이 많이 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이를 안았을 때 항상 앞쪽으로만 힘을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손목이 반듯하게 가 있을 수는 없어요. 무조건 틀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손목 터널 증후군 굉장히 많이 오시잖아요. 육아하면서 거의 10명 중에 9명이 가지고 가는 질병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동작들을 조금 만들어 왔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첫 번째 목 통증부터 먼저 할까요? 네. 네. 자, 먼저 목이 아프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목을 깍지 껴서 뒷목 한번 눌러볼까요? 요렇게 하시는 스트레칭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 위험하다고요? 네. 이번에는 많이 하시는 거죠. 턱 한번 당겨볼까요? 턱을, 그렇죠. 요것도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은 동작 중에 하나예요. 저희 목은 이렇게 C자 커브, 이렇게 C자 커브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커브를 다 무너뜨리는 동작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디스크가 굉장히 많이 약해져 계신 분들은 머리를 누르고 당기는 순간에 나갈 수도 있어요. 탈출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내 디스크는 많이 건강하다라고 하셔도 누르시는 건 굉장히 위험한 동작입니다. 누르지 마시고 차라리 꼭 잡고 싶으시면 당겨주세요. 위로 쭉. 여기도 마찬가지로 윗부분으로 이렇게 당겨주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누르지는 마세요. 당겨주시는 건 여기에서 여기까지 쭉 길어진다라는 느낌으로 당겨주시는 거지 뒤로 얘를 밀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디스크라는 구조물이 튀어나가게 되면 이제 누르고 돌리고 자체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이 커브를 만들어 놓고 하는 운동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커브를, C자 커브를 유지해 놓고 하는 스트레칭을 먼저 하나 해볼게요. 자, 양쪽 손가락으로 목 뒤쪽을 한번 대주실까요? 근데 목 스트레칭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허리가 누워있게 되면 목 커브도 나오지 않아요. 허리를 먼저 세워주시고 좀 키가 커졌다는 느낌을 받으신 후에 목을 살짝 눌러주세요. 그리고 하늘 한번 볼까요? 네, 요렇게.
이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시원해지실 수 있어요. 자, 다시 숨을 크게 마셨다가 뱉으면서 얘를 당겨주시고 하늘 한번 볼까요? 그렇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턱이 앞으로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됩니다. 네, 턱을 너무 빼시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커브 만들어 주시고 하늘 한번 볼게요. 그렇죠. 이 상태. 자, 여기에서 이렇게가 안 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팔꿈치 아프신 분들, 특히 손목 아프신 분들은 팔꿈치를 접는 것 자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손을 양쪽 옆으로 벌려주셔서 등을 가볍게 조여주신 상태. 숨을 크게 마셨다가 뱉으면서 하늘 한번 볼까요? 등도 조여주시고 하늘도 봐주시고 턱을 멀리 밀어주세요. 그렇죠. 턱을 멀리 밀어주셔도 괜찮아요. 툭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상태에서 의자가 있다면 의자 뒷부분이 여기를 밀어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괜찮아요. 다시 힘 풀어줬다가 한 번 더 할게요. 자, 어깨 힘 빼시고 아직까지 그래요. 자, 숨 쉬게 마시고 허리 커브 세워주시고 자, 등 조여주시면서 목도 조여주시고 하늘 보시고 그렇죠. 자, 요것만 해주셔도 등목 뻐근했던 분들 많이 풀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요거 수시로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우리가 거북목이 되면 앞쪽에 있는 목 앞쪽에 있는 근육이 이렇게 짧아져요. 짧아지면서 목이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 앞쪽에 있는 근육들을 좀 풀어줄 거고요. 우리 양쪽 같이 할 거예요. 양손으로 쇄골뼈 바로 아랫부분 한번 잡아보실까요? 네. 자, 대각선 방향으로 당겨주세요. 피부를 늘려주세요. 그대로 턱은 내 손의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목 스트레칭은 여기까지 할게요. 아, 네. 힘든데요? 힘들어요. 이게 운동이 아닌데도 힘들어요. 자기 자리로 가져가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아, 이게 진짜 혼자 하시기 힘들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제가 그나마 이만큼 하는데 처음에 진짜 막 처음에는 못 고개를 아예 움직였던 못 것 들었죠. 같은데. 네. 그죠? 고개를 아예 못 들었죠. 그래서 그거 하시는 분들도 혼자 하실 때 너무 무리하시는 건 네, 안 맞아요. 좋잖아요. 네, 그죠? 안 좋아요. 내가 어느 정도 목을 움직였을 때 여기에서 통증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냥 거기서 가볍게만 당겨주셔도 괜찮아요. 그럼 호흡 계속하고? 네, 호흡은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게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 점점 조금씩 가동 범위가 더 좋아지실 거예요. 한 번에 무리하시면 무조건 다치시기 때문에 천천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허리. 네. 허리가 직접적으로 아파요라고 느끼는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엉덩이 기억상실증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안 들어보셨어요? 실제로 엉덩이 기억상실증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몸이 엉덩이랑 허벅지 뒤쪽 근육을 사용하는 법 자체를 완전히 뇌에서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 근육만 살짝 깨워줘도 허리 통증이 바로 줄어드는 거를 일주일 이내에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허리 운동이라기보다는 엉덩이 쪽 근육을 자극시켜서 허리를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보셨을 거예요, TV에서. 브릿지라는 동작인데 저희는 조금 변형시켜서 해볼 거고요. 손바닥은 옆에 차렷 상태를 하시되 새끼손가락이 바닥을 눌러주실 거고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새끼손가락이 바닥을 눌러주지 않으면 어깨가 뜹니다. 목에 힘을 더 주게 되고요. 자, 새끼손가락을 눌러서 살짝 쇄골을 열어준다는 느낌 받아주실 거고, 무릎 세워주세요. 네, 무릎을 세울 때도 이 무릎 각도에 따라서 힘이 들어가는 근육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저희는 편하게 놓았을 때 그 부위에 뒤꿈치만 찍어주실 겁니다. 네, 뒤꿈치로 찍어서 올라오게 되면 그냥 하는 것보다 엉덩이 뒤쪽, 엉덩이 아래쪽, 그리고 허벅지 위쪽까지 자극이 조금 더 강하게 오게 될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숨 크게 마셨다가 뱉으면서 한번 올라와 볼까요? 후. 자, 무릎을 멀리 밀어낸다는 느낌이 있으셔야 돼요. 허리가 이렇게 꺾이면 안 됩니다. 다시 내려오셨다가 꼬리뼈를 말고 올라오라는 건 아니고요. 자, 편하게 올라오셨을 때 뒤꿈치로 밟는 느낌으로 올라오셔서 무릎을 멀리 밀어내세요. 이 근육이 다 길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때 새끼손가락 꽉 눌러주시고. 그쵸? 자, 이 상태에서 힘 어디 제일 많이 들어오세요? 배? 배? 배 운동 하셨나요? 허벅지 뒤쪽?
허벅지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정말 배가 들어오시나요? 보통 허벅지 뒤쪽이나 엉덩이 아래쪽에 힘이 가장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종아리가 너무 힘이 없으신 분들은 종아리에도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딱 5개만 가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호흡이에요. 숨 크게 마셨다가 뱉을 때 내 속에 있는 숨을 다 뺀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편하게 마시고 뱉을 때 후. 자, 뒤꿈치로 밟아서 무릎 멀리 밀어주시고 여기 판판해질게요. 그렇죠. 새끼손가락 꽉 눌러주시고 다시 마시고 뱉으면서 올라올게요. 후. 그렇죠. 다시 마시고 셋. 이렇게 밀어주세요. 그렇죠. 2개만 더. 넷. 후. 마시고 5. 스톱. 자, 새끼손가락으로 더 꽉 밀어주세요. 엉덩이 조금만 더 올라오시고. 자, 지금 어디에 힘 제일 많이 들어오세요? 뒤에. 허벅지 뒤에. 네네네. 네. 허벅지 뒤쪽이나 엉덩이 아래쪽 그리고 종아리 쪽 이 뒤쪽으로 힘이 많이 들어오는 게 정상이고요. 이때 새끼손가락으로 바닥을 미는 힘을 놓치면 어깨나 목에 힘이 들어가게 돼요. 자, 천천히 내려오실게요. 자, 그대로 옆으로 돌아 누워서 2번째 운동 진행하겠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받쳐주세요. 네. 자, 이렇게 편하게 누우신 상태에서 허리가 너무 이렇게 푹 꺼지지 않도록 살짝, 네, 살짝 일자 지지해 주시고요. 발끝 당겨서 이쪽 발이랑 이쪽 발이 서로 멀어질 거예요. 클램쉘이라는 동작을 할 건데, 자, 밑에 있는 발은 그냥 계실 겁니다. 자, 위에 있는 발이랑 위에 있는 무릎이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자, 이쪽 근육을 사용하실 거고요. 숨 크게 마셨다가 뱉으면서 올라와 보실까요? 후. 그렇죠. 자, 이때 몸이 뒤로 이렇게 누워지지 않도록 이 상태에서 많이 안 올라와줘도 괜찮아요. 사람마다 골반의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올라와지는 만큼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내려오셨다가 5개만 갈게요. 스톱. 자, 어디에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가시나요? 거기. 네, 맞아요. 자, 엉덩이 옆쪽하고 허벅지 뒤쪽 그리고 엉덩이 아래쪽까지 하는 운동 배워보셨고요. 처음에는 어디에 자극이 가는지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여러 번 반복하시다 보면은 엉덩이 쪽에 자극이 오는 걸 좀 느껴지실 거예요. 그 후로는 허리가 분명히 덜 아파지실 겁니다. 잘 뻔했네. 네, 누워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손목 운동. 저는 아이를 키우지 않아서 굉장히 무서워요, 사실. 아니, 얘 좀 무섭게 생겼어. 네, 저희 이제 친오빠도 그렇고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아이를 안았을 때 이렇게 반듯하게 안을 수는 없어요. 분명히 손목을 한번 꺾어서 받쳐주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손목 자체는 이 반듯한 상태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다. 맞아. 그러면서 통증이 굉장히 심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동작 하나하고 이렇게 끌어안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 강해져 있는 근육만 있거든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움직이는 동작하고 손목에 이제 관절 가동 범위를 만드는 운동을 가볍게 한번 해볼게요. 손은 이렇게 니은자로 둘게요. 그렇죠. 원래는 뭔가를 들고 하시면 더 좋아요. 근데 맨손으로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손목이 계속 이렇게 나간다고 했어요. 이렇게. 자, 주먹을 쥐신 상태에 혹은 뭐 아이 장난감을 들어도 좋고 물병을 들어도 좋아요. 뭐든 들고 있으면 조금 더 쥐는 악력이 있기 때문에 운동 효과가 좋아집니다. 이 상태에서 최대한 손은 옆구리에 밀착, 그리고 위로 누가 잡아당긴다는 느낌? 네, 허리 먼저 세워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손목을 밑으로 먼저 늘어나 있는 부분으로 가볍게 한번 내릴 건데 이때 주의하실 점 너무 강하게 당기지 마세요. 이 상태에서 반대로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강하게 당겨주세요. 그래서 다시 정면에서 천천히 내려갔다가 후. 자, 천천히 5개만 더 가볼게요. 하나, 후. 자, 회원님도 지금 손목에 범위가 잘 안 나오고 있죠. 지금 앞에서 보시면 이 상태에서 올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반듯하게 가운데 두시고,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움직여 볼게요. 하나, 그렇죠. 둘, 셋, 넷, 5, 스톱. 자,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지금 손목이 쑥쑥거리고 난리 났어요. 이게 굉장히 힘든 운동이에요. 여자분들이 특히 팔 앞쪽에 근육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동작,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는 동작을 해볼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는 동작을 할 때도 마찬가지 손목이 이렇게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시면 더 안 좋습니다. 가볍게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살짝만 당겨줄게요. 오케이, 1cm 정도만 당겨주신 상태 그대로 바깥쪽으로 한번 열어볼까요? 안 열리죠, 잘? 보통
이렇게 많이 힘을 사용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늘어나는 근육을 잘 못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때도 집중하다 보면 등이 굽고 있죠. 그렇죠. 자, 왜 손목 운동하는데 등을 신경 쓰나요? 하실 수 있는데 어깨 관절 자체가 등이 굽어 있으면 더 앞으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진행해 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다시 바깥으로 안으로 움직일게요. 그렇죠. 자, 쭉 잡아당겨주세요. 쭉쭉쭉쭉쭉. 그렇죠. 여기까지 힘 들어오시죠. 등 쪽까지 힘이 들어갈 정도로 많이 당겨주시는 게 좋아요. 자, 반대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안은 너무 많이 들어가죠. 힘 굳이 많이 안 쓰셔도 돼요. 관절 가동 범위만 나오면 되고 바깥으로 갈 때 힘을 좀 써보겠습니다. 그렇죠. 더. 오케이. 2개만 더 가볼게요. 안으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그렇죠. 다시 밖으로 쭉 어깨 힘 빼세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지 못하는 근육을 사용하게 됐을 때 여기 한 군데에 집중하다 보면 내가 보상해주고 싶은 근육이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 관절마다 운동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손목 운동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몇 개 안 했는데 네. 되게 힘들죠? 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 오히려 더 힘든 것 같아요. 네, 약간 맞아요. 그냥 용 쓰고 뭐 약간 막 뛰고 이런 것도 뭐 사실 쉽진 않지만 내가 잘 못 쓰는 근육에 집중해가지고 그 부분을 쓰는 게 되게 약간 무력감을 느낄 때도 있어. 네. 내 몸인데 왜 이렇지? 약간 이런 느낌? 그게 사실 아까 처음에 소개해 주실 때 재활 운동이라고 했지만 재활이라고 하기보다는 기본적인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본 움직임이에요. 기본 관절 가동 범위 내에 있는 움직임이다 보니까 이거는 잃지 마시고 계속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2부에서는 기초 체력. 네. 이거는 이제 좀 통증이 있거나 안 좋은 부위에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해주면은 관절 범위가 나오는 그런 거였고, 이제 2부에서는 매일매일 좀 해줄 수 네. 있는 맨손 운동. 네. 맨손 운동, 맨손 움직임 정도. 네네네. 그런 거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